반갑습니다. 오늘도 쌈박하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번주에 주구장창 게임만 하느라고 녹화를 하지 못해서 급하게 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으나 언제 뭐 천천히 준비하고 했겠습니까? 네? 회사 일도 있고 뭐 바빠서 언제든지 뭐 천천히 준비한 적은 없어요. 늘 바쁘게 준비했는데 오늘 유난히 좀 더 빠르게 준비해서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오늘의 쓸데없는, 정말 쓸데없는 랭크쇼, 어디 가서 자랑거리도 될지도 모르겠는 랭크쇼. 오늘 할 랭크쇼는 바로 핵전쟁 후에도 살아남을 것 같은입니다. 것 같은 살아남는 생물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의견이 아니라 죄포온 자료이기 때문에 저한테 태클 거셔봤자 아무 소용없고요. 여기저기 떠도는 자료를 모아서 짜집기 한 것입니다. 그래도 남들보다 막 사진만 떨렁떨렁 해갖고 막 이렇게 텍스처만 쭉쭉쭉 넘기고 하는 건 너무 성의 없어 보여서 언제나 육성으로 녹음을 하고 있는 성실한 BJ입니다. 보시는 분이 한 2분 계신데 게임 영상만 올리면은 또 그런 분들이 또 실망을 하시기 때문에 바로 녹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전쟁 후에도 살아남을 것 같은 생물 15 이게 왜 나왔냐? 15입니다. 15.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름이 상당히 난해합니다. 데이노코쿠스 라디오드란스. 이게 뭐냐? 이게 생판 처음 들어보시는 분 많을 텐데 저도 처음 봤어요. 일단은 사진을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요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짜잔. 조금 크게 해드릴게요. 무슨 세포처럼 생겼죠? 무슨 세포처럼 생겼죠? 요런 애인데, 일단 흔히들 말하는, 대부분 이제 외국에서 쉽게 말하는 표현은 아마게돈이 일어나면 아주 소수의 생물만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요 생물이 첫 번째입니다. 바로 요 생물이, 첫 번째입니다. 요 생물의 이름 다시 한번, 데이노코쿠스 라디오드란스. 이거 무슨 도란스 약간 전자제품 이런 같은데. 이 세균입니다. 이 세균은 미국 영화인 영웅 코나 더 바바리안의 버금갈 정도에서 연구학자들이 코난 더 박테리아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다음에 바로 나올 이제 물곰 아시죠? 이제 이거 많이 봤을 텐데 흔히 떠도는 자료에 초극한의 환경에서 살아남는 미생물인데 이 박테리아라고 부를게요. 이 박테리아는 이제 DNA 손상을 12시간에서 최대 12시간 안에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고 지상 최대의 방사선 내성에 걸맞는 생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름도 방사선을 견디는 기묘한 과일이라는 뜻이라네요. 이 데이노코쿠스 라디오드란스라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라네요. 쉽게 좀 지어놓지. 그냥 뉴클리어 플루트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나? 뭐 대장균은 비교해보자면 대장균은 10그레이입니다. 10그레이 요게 아니에요. 10그레이의 방사선량으로도 사멸하지만 이 세균은 5000그레이로도 죽지 않습니다. 약 500배. 15000그레이에서 조사를 해도 100% 그 10마리의 세균 중에 37%가 살아남았고요. 방사선뿐만 아니라 고온, 저온, 건조, 저압, 고압, 산의 환경에서도 그러니까 마운틴 아닙니다. 마운틴 아니고요. 염산, 묽은 염산 이런 산이고요. 그쪽에서도 견디면서 살아났고 여러 요인이 중복되어도 마찬가지네. 그러니까 고온, 저온을 합쳐놓을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이게 저압의 산에서, 고압의 산에서 건조한 산성에서 살아남는 세계에서 가장 방사선에 강한 세균으로 이름을 올렸고 기네스북에도 등재가 되었다고 하네요. 근데 이 세균보다 방사능에 더 강한 생물들 혹은 균도 생물이죠.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발견이 쭉쭉쭉 되고 있다고 하네요. 발견이 쭉쭉쭉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뭐 세계 최강의 생물 한마유지로죠. 아시는 분 있고 모르시는 분 계신데 지상 최강의 생물의 자리를 내어줘야 할지도 모른다고 하네요. 바로 두 번째 넘어가도록 하죠. 두 번째 이제 나옵니다. 이제 나와요. 두 번째 사진 오케이. 두 번째 뼈병 징그럽게 생겼죠? 네, 물범입니다. 물곰 워러베어 레알입니다. 이거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레알 워러베어라고 합니다. 지구상에서 이상한 모습의 생물을 이상한 모습을 한 생물인데요. 완보동물이라고도 불리고 물곰이라고도 불린다고 하네요. 완보동물은 이 개체 아닌가? 그냥 무슨 류, 나비류 뭐 이런 거. 삼도류 죄송합니다. 몸 길이는 1.5mm도 되지 않지만 만약에 핵전쟁이 일어나서 지구가 멸망을 한다고 해도 살아남을 가장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입니다. 극한 환경 미생물로 분류되는 물곰은 150도의 고온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내구력이 있고요. 단단하네. 정상기압보다 1200배나 높은 환경에서 환경 인하 혹은 우주 공간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공 상태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10년 동안 이제 수분을 섭취하지 않아도 충분히 살 수 있고 사람의 치사량의 방사선 1000배를 쬐어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뭐 이 밖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곰 특집이 아니니까요. 물곰 특집이 아니에요. 세 번째는 사진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인류입니다. 예, 그냥 거울 보시거나 셀카 찍으세요. 인류는 틀림없이 지구상에서 가장 적응력이 뛰어난 생물 중에 하나가 맞습니다. 근데 진화의 속도가 다 타 동물들에 비해 조금 느릴 뿐이지 우리는 언제나 그랬듯이 해답을 찾을 것이다. 그렇겠죠. 적응력이 가장 뛰어난 뭐 하나고요. 뭐 중동에서도 살고 이제 증거로 드는 게 뭐 그겁니다. 중동이나 아프리카처럼 극단적으로 더운 데서도 살아남아 있고 북극에서도 살고 뭐 게다가 똑똑하죠. 그리고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서도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어디서든 살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핵이 안 떨어진 그런 외딴 섬이나 뭐 이런 데 살아있는 인류가 있다면 살아남지 않을까? 라고 상상을 하는 거죠. 어디까지나 이거 살아남을 것 같은 생물이기 때문에 인간이 빠질 수가 없죠. 핵전쟁이 많이 있었는데도 뭐 일본에도 뭐 빅보이나 이런 걸 떨쳤는데도 히로시마에 충분히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충분히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없지는 않다고 봐요. 솔직히 없지는 않다고 보는데 어디까지나 핵을 직방으로 면상궁 안 맞았을 때 그런 거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맞겠죠? 요겁니다. 개극형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바로 베키벌레입니다. 베키벌레 강구. 제일 싫다 진짜. 핵전쟁이 일어나도 살아남을 것 같은 생물 하면 바로 떠오르는 거 물곰도 아니고 아까 그 위에 봤던 뭐 쿠쿠다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바퀴벌레죠. 바로 바퀴벌레. 이 바퀴벌레도 실제로 이제 사람에게 치명적인 양인 일시백 천만 만 레드를 쪼아도 바퀴벌레는 견뎌내고요. 세계 2차 대전 일본 히로시마 원자 폭탄의 방사선 양이 만 레드였습니다. 만 레드. 아까 말했던 빅보이 맞나? 리틀보이인가? 리틀보이구나. 빅보이가 아니구나. 리틀보이구나. 떨어진 게 핵이. 그렇죠? 빅보이가 아니구나. 빅보이는 이데오 조선의 4번 타자. 미안합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일본의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양이 만 레드였는데 바퀴벌레가 이때도 여기 히로시마에서도 바퀴벌레의 약 10% 정도가 살아남았다고 하고요. 근데 오늘날의 핵무기는 그때의 핵무기랑 비교도 안 되죠. 크기부터 위력 비교도 안 되기 때문에 얼마간 떨어져 있는, 근데 아마 내가 볼 때 살아남을 뭐 지하에 숨어 있거나 온만시 다 숨어 있는 애라서 지하에 숨어 있거나 뭐 이런 애들은 살아남을 것 같네요. 아마도 느낌상 바퀴벌레가 멸종된다는 건 솔직히 상상을 못 하겠어요. 이게 고대부터 공룡시대 때부터 계속 쭉쭉쭉쭉 살아왔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5번째입니다. 이상하게 생겼죠? 불가사리 아닙니다. 뚱이 아니고요. 뚱인데요? 아닙니다. 뚱이 아닙니다. 아메바입니다. 아메바. 5번째. 아메바입니다. 아메바 컬처 아니고요. 그냥 아메바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은 아메바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설이 있을 정도로 설입니다. 설. 오케이. 새로운 생명을 아마 그 핵전쟁 이후에도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할 것으로 추측이 되고, 아메바는 방사선에도 아주 강합니다. 실제로도, 단세포임에도 불구하고, 증식할 때에는 방사성에 의한 돌연변이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세포가 단 하나인데도 말이죠. 우리는 세포가 생각보다 많은데 생각보단 적어요. 세포수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다른 동물들에 비해 생각보다 적대요, 인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똑한 건 왜일까요? 뭐 그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래, 어쨌든 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일명 시스트라고 하는 활발하지 않은 형태가 되어서 두터운 보호막으로 몸을 보호할 수가 있고요. 게다가 증식 속도도 어마어마합니다.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바퀴벌레 이상이래요. 일단은 뭐 그런 것들이 일단 핵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6번째. 이건 조금 의외인데? 바로 요겁니다. 이거 조금 의외인데? 대서양 송사리라고 합니다. 대서양에 있는 송사리. 믿거나 말거나 한 말인데, 이것도 어디가냐 썰입니다. 바다는 지금 거의 죽을 지경에 닥쳐 있습니다. 개썰이죠. 일단 안 믿고, 해양 생물에게 치명적인 해수온 상승과 오염 때문인데요. 수많은 종족들이 멸종되고 있어요. 바다에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뭐 심해에 틀어박혀 있는 히키코모리 물고기들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위기 속에서도 이 대서양 송사리만은 어류뿐만 아니라 어떠한 생물보다도 오래 살아남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일단은 이 대서양 송사리는 수분과 염분의 심한 변동에 대한 내성도 있고, 민물에 풀어놔도 잘하면 살 수 있대요. 살 수 있다네요. 세계의 오염이 심각한 해역에서도 별 탈 없이 살고 있습니다. 보통 어류라면은 이제 객사하고도 남았을 상황인데도 충분히 살아남고, 필요에 따라서 특정 유전자가 스위치되면서, 그러니까 계속 바뀌면서 몸의 일부를 재설계할 수 있다는데요. 능력 거의 올버린 수준, 이거 거의 데드풀 수준인데? 일단 대서양 송사리는 뭐 겉으로 봐서는 송사리를 닮았고 되게 쪼맨쪼맨한 그 물고기인데, 일단 무조건 일단 작아서 일단 잡아먹히면 죽어요. 어쩔 수 없어. 다른 물고기의 밥이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하나는 장구벌레를 퇴치할 목적으로 이식되기도 하면서 민물에도 살고 있다고 해요. 방금 위에서 민물에서도 살고 있다고 얘기를 했죠. 살 수 있다고. 그 장구벌레를 먹는데요. 장구벌레는 나비의 유충이죠. 모기의 유충이죠. 아주 맞는 듯이 개소리를 할 뻔했네. 아주 맞는 듯이 개소리를 할 뻔했어요. 다음입니다. 다음 8번째, 폼페이. 영화 같죠? 뒤에 웜이 붙습니다. 벌레. 폼페이 웜. 대부분 이게 살아남을 수 있는 생물들이 7번째네요. 7번째. 대부분 살아남을 수 있는 생물들이 바다에 좀 많이 있는 것 같나요? 일단은 뭐 수많은 옛날부터 많은 생물들이 바다에 살고 있었지만 온난화 이거는 솔직히 구라로 밝혀졌죠. 그냥 어쨌든 뭐 해수온이 상승하는 것은 해양 생물들한테 조금 치명적인데, 우리도 여름에 있다가 겨울에 있다가 여름에 오면 더럽게 덥잖아요. 치명적인 영향이 되지만 그들이 살 수 있는 일정 온도를 넘어서도 아마 살아남을 거라고 추측을 하네요. 이 생물은 일단 80도나 되는 해저의 열수분 출공, 그러니까 이게 바닷속에서도 끓어오르는 물이 있어요. 뽀글뽀글뽀글. 밑에 뭐 용암이 있던지 뭐 때문에 하여튼 거기에서만 사는 생물이에요. 거기에서만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만 사는 생물인데, 먹이를 잡기 위해 여기서에서 충분히 떨어져서, 방금 한 질문이 바로 나오네요. 급격한 온도 저하에도 되게 잘 적응한대요. 이러한 비결은 이제 몸에 있는 단열 효과를 돕는 특수한 세균 때문인데, 점점 방사능에서 멀어지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이게 바다 밑에 있으니까 또 살 수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추측을 해요. 다음 사진 이게 조개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설각강 링귤레타 영어로 설각강 조개류. 지구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5차례의 대량 멸종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저는 몰라요. 5종. 한 종밖에 몰라요. 공룡. 가장 최근에 일단 6만 5천 년 전에 이제 공룡이 멸종되었고요. 작은 촉수로 먹이를 찾는 조개류인 완족류 설각강은 껍질 속에서 평생을 지내는 해양생물인데 대부분 다 평생 지내지 않나? 이 조개들은? 평생 안 지낼 수가 있나? 껍질을 버리고 나올 수가 있어? 다른 동물과 확실히 다른 점은 일단 이 5차례 대량 멸종에서 살아남았다고 하는 점입니다. 와우.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능력은 땅에서의 파국을 피하는데 유리하겠지만 이들이 대량 멸종을 피해온 이제 이유는 확실하게 모른다고 하네요. 확실하게 모른대요. 다만 이제 99%의 생물이 이제 멸종되었다는 상황 하에서 살아남은 것이라는 걸 가정한 거기 때문에 얘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하는 겁니다. 추측하는 거예요. 다음 얘는 또 뭐냐? 벌레입니다. 벌레고요. 노린재 아닙니다. 노린재 아니고 주홍머리 대장이라고 하는 그런 벌레입니다. 이게 몇 번? 9번째. 주홍머리 대장. 무수하게 많은 곤충 중에서 갑충은 무려 40%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딱딱한 동물들. 그러면 꽤나 많이 살아남았겠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이제 주홍머리 대가리, 주홍머리 오야붕이 조금 다른 거는 지구가 꽁꽁 얼어붙어서 불모지가 되었을 적에도 살아남았던 유일한 한 종입니다. 극한의 알래스카나 캐나다 북부에서만 서식하는 종은 이 종은 마이너스 영하 150도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 사람은 체온이 한 21도 정도 되면 바로 신과 함께 비결은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 영하 150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이제 얼지 않는 특수한 단백질 때문인데, 그래서 저온에서도 혈액순환을 유지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게다가 이 혈액에서는 글리세롤 같은 이제 동결을 막는 지방산과 글리세롤, 이게 뭐 하나의 소화 요소죠. 동결을 막는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영하의 온도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요 생물도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다음 10번째입니다. 10번째 짜잔. 10번째 뭔지 잘 모르시겠죠. 뭐 모기 같기도 하고 뭐 아니 그냥 날벌레 같기도 한데 벌입니다. 벌. 고치벌이라는 건데요. 고치벌입니다. 말벌의 친척이고요. 쥐라기 시대 때부터 살았던 고치벌입니다. 일단은 뭐 강력한 독침으로 사람을 찌른다는 이미지가 되게 강한데 실제로는 먼저 공격을 하지 않는데요. 사람을 피하고요. 그리고 또 여왕벌을 중심으로 집을 짓는 벌과는 달리 고치벌처럼 살아있는 곤충에게 알을 낳는 타입입니다. 고치벌은 살아있는 곤충에게 알을 낳는 타입이고요. 고치벌은 방사선 내성에도 엄청 강합니다. 바퀴벌레의 일시백 천만, 10만, 18배네요. 18만 레드의 방사선에도 견딜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이거 어떻게 견디냐 근데. 와, 참을성 개갑이네. 뭐 어쨌든 바퀴벌레의 18배. 그렇다고 생명력이 뭐 질기다 뭐 그런 건 아닌데, 일단 방사능만 봤을 때는 18배를 견딜 수 있다고 밝혀졌다고 하네요. 다음 이름 귀엽네. 얘 이름 개 귀엽네. 이름 깜찍한데? 바로 이 아이입니다. 좀 귀엽게 생겼는데? 이름이 번개깡충검입니다. 되게 귀엽게 생겼네. 되게 귀엽게 생겼는데? 이 세계에는 약 45,000여 종류의 거미가 서식하고 있는데요.
뒤에서 바로는 안 나오네요. 뒤에서 나올 할리스파로부스 메피스토와 함께 이제 이 깡충 거미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미로 뽑혔는데요. 이유는요, 이제 고도의 적응 능력 때문인데, 얼어붙을 것 같은 온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기권 밖으로 넘어가면서 온도가 급격히 저하되면서 그 아이언맨 수트 얼어붙는 거 봤죠? 그런 데서도 살아남을 수 있고요. 극단적인 대기압, 해발 뭐 6.7, 6.5km에서도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게다가 기아에도 강하대요. 그렇구만. 이 거미가 이제 개찜만 해서 작은 벌레가 강풍을 만나서 산으로 날려왔을 때만 이제 먹이를 섭취할 수 있는데, 그래서 웬만하면 안 먹어도 살 수 있다고 하네요. 좋은데? 안 먹고 살 수 있으면 먹는 재미가 없잖아. 다음 이름부터 설명할게요. 투시토프시스 누트리쿨라. 뉴트로지나 뭐 이런 거 아니고요. 화장품 아닙니다. 얘입니다. 얘. 해파리죠? 해파리인데요. 일명 한국 장명으로는 작은 보호탑 해파리라고도 불리는데요. 적어도 5억 년 전에 존재했던 지구상 가장 나이가 많은 최고 나이의 다세포 생물입니다. 바다에서 보는 흔한 우리 해파리들은 젤리 모양입니다. 그래서 젤리피쉬라고 하죠. 신경이나 호흡기, 소화기, 순환기도 존재하고요. 이런 해파리 중 하나인 이제 투리토프시스 누트리쿨라는 불로불사 해파리라고 불리고 하는데, 특별히 눈에 띄는 내성 같은 건 있는 건 아닌데 안 죽는데요. 그러니까 이 거의 리사이클, 죽을 때가 가까워지면은 유생으로 돌아가서 다시 환생을 한다고 합니다. 이 사이클은 뭐 제한이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순수 생물학적 관점으로 봤을 때 지들은 어쩐지 모르겠지. 지들 기억을 잃고 뭐 어린애로 돌아가든지 하는 건 모르겠고, 어쨌든 생물학적 관점으로는 순수한 불사의 존재인 겁니다. 다음, 얘도? 다음, 맞습니다. 사진을 굳이 많이 볼 필요가 없겠죠? 맞습니다. 누가 봐도 쟁갈입니다. 스콜피온, 킹, 더락, 하하. 정갈은 4억 3천만 년 전부터 모습을 나타냈고요. 네 차례의 멸종 위기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물론 진화를 거듭하거나 아다리가 좋았거나 뭐 그렇겠죠? 대개는 구멍 속이나 땅에 갈라진 틈에 살기 때문에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피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자신의 최대의 무기는 역시나 자외선에 대한 내성이 있는 몸, 그리고 어느 정도 핵에 의한 방사능을 견딜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남극을 뺀 모든 대륙에서 정갈의 종들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적응을 해서 살고 있겠죠? 그렇다고 뭐 추위에 약한 것도 아니죠. 남극을 빼고 살았기 때문에 상당 기간 얼어 있어도 심지어 부활할 수 있다고 하네요. 남극에 안 살면 북극에 살 수도 있으니까요. 빡센데.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14번째. 파리입니다. 파리. 파리 맞아요. 과실파리라고 하는데, 과실파리는 핵폭발에 의해 죽음의 죄로 인해, 핵폭발에 의한 죽음으로 인해 거의 모든 생물이 모습을 감춘 곳에서도 아마 날아다닐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레돈,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데 최대 6만 4천 레돈의 방사능에서도 생존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사람은 만 레돈이면 사망합니다. 그렇다고 하네요. 근데 6.4배를 버티네요. 6만 4천 레돈에서도 살아남고요. 이건 일단은 몸이 작고 방사능의 영향을 받는 세포가 적은 것 외에도 세포 분열 속도가 엄청 빨라서 암세포 발생률이 극히 낮다고 하네요. 그 번식 속도가 어마어마하답니다. 어마어마해. 이게 그건가 이거? 그 과일 놔두면은 날아다니는 쪼매난 그 얘들 왜 사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최약의 존재들? 그런가? 얘 맞나? 그리고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얘입니다. 이거 웜즈같이 생겼는데? 바로 얘입니다. 할리스파로부트 메피스토. 악마냐 이거? 메피스토텔레스? 악마냐 이거?
여러 종들처럼 많은 아종이 존재하고요. 근연종으로 할리스파로부스 메피스토가 있어요. 거의 모든 생물들이 지하에서 생활하는데 요 마찬가지 거미가 아니었어요. 약간 지렁이종이네요. 지렁이종이네. 이 종이 발견된 건 이제 빛이 전혀 비추지지 않는 지하 3.6km나 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깊은 곳에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알아봤더니 극단적인 고압이나 고온, 저산소의 환경에서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능력이 있으면 지표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태도 견딜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솔직히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알지도 못할 것 같은데? 지하 3.6km면은 지하 3.6km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솔직히 알겠습니까? 3.6km가 떨어진 곳에서 폭발을 했다. 내가 느낄 수 있을까? 못 느낄 것 같은데 이거? 못 느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렇게 핵전쟁, 아마게돈, 멸망이 일어나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은 생물 15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이거 말고도 언제나 제가 영상 끝에 하는 말이지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언제든지 저한테 주시면 제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하겠다고 몇 번을 얘기했으나 요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자료 찾는 것도 한계예요. 힘들어.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자료야 많지만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어떤 게 조금 더 그나마 조금 교육적일까? 아니면 이게 어떤 게 조금 더 그나마 괜찮을까를 많이 고민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도 그래도 그냥 해야지. 어쨌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